고3 애들. 뒷자리 앉아도 돼. 지금 옮길래? 여기 칠판이 너무 너무 가까워. 내 유머에 공감 못해서 사이코패스를 했다고? 저는 진짜 웃긴데. 서운하겠노. 정말. 아니 처음엔 저는 전화 백명호 사이코패스라길래 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웃긴 했었는데 백명이 사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포인트가 없는데 어디서 웃는지 모르겠어서 정선이랑 물어봤다가 백명호 사이코패스래. 괜찮아. 나는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말고 다 또라이인 거지 뭐. 내 사상이 아니면. 자, 시작해봅시다. 자,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자, 공차 D인데 모든 항 자연수래요. 자, 이 조건 보자마자 그럼 드는 생각이 초항도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럼 그 다음 항들도 자연수가 되려면 더해지는 공차 D도 당연히 무슨 수여야 할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치? 자, 이런 정수 조건이 많을 때는 대부분 부정방정식입니다. 특정 값들이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적절한 대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야 되고, 그럼 아래쪽 조건 보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A1이 D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초항은 지금 될 수 있는 값이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1부터 뭐까지 된다는 생각? D까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을 보았더니 어떤 자연수 K값, 자, 어떤 자연수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K는 지금 3 이상의 값이고, 이때 세 개의 항 A2와 AK와 그 다음에 A의 3K-1이 자, 서로 무슨 수열을 이루냐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요거는 조금 특별한 조건이다. 그쵸? 보통은 등차 수열로 구성된 항들이면 니들끼리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뜬금없이 뭐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초항과 공차 사이에 관계가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실 이건 가조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문제 맨 마지막에 A16이라는 게 얼마 이상이냐면 90 이상의 100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 상태에서 A20의 값을 찾으래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담? 하고 봤더니 먼저 여기 있는 나 조건을 우리가 아는 조건으로 표현해 볼 법하다. 그쵸? 그럼 AK의 제곱은 A2 곱하기 A의 3K-1인데 분명히 모든 항들은 초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AK라는 것은 A 플러스 K-1D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식의 곱은 하나는 A 더하기 D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A의 3K-이면 A 플러스, 자, 번째 수보다 하나 작은 공차까지 더해질 거니까 이런 지저분한 식이 생겨. 물론 A에 대한 이차항은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이대로 계산하는 것은 좀 많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다조건부터 해석하러 가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A1의 범위가 1부터 D까지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초항에 대한 어떤 조건식이 있어요. 제한된 범위가 정해졌다 이거인 거다. 그쵸? 근데 이 항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냐면 16번째 항을 찾을 수 있긴 있지 않나? 이렇게 적어봅시다. A1이라는 게 지금 1부터 D까지 되는 거고, 얘가 A16으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줘야 된다? 15개. 그럼 15개 더하면 A16의 범위가 1 플러스 15D부터 몇 D까지? 16D까지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치? 그러면 요 A16이 이러한 공차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도록 하는 그 범위랑 이 90과 100 사이에 지금 A16이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알아보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5D 더하기 1은 좀 계산하기가 불편하거든. 어차피 플러스 1은 자연수니까 여기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0보다 크다라고 가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겠죠. 호호 D에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자연수 1을 집어넣으면 D가 1일 때는 A16이 그러면 15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탈락이네.
그럼 DA가 점점 커져야겠다는 생각은 들죠. 자, 90에 가까우려면 D에 얼마를 넣는다는 생각일까? 6. 자, 6 집어넣으면 그러면 90보다 크고 A16이 96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럼 D가 6일 때는 A16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자연수니까 91부터 96까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컷! 자, 그런데 이 91부터 96까지 중에서 다 조건을 보니까 A16이 9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 다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 D는 얼마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6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D가 7이라면 될까? 자, 7 집어넣으면 얘가 105보다는 크고요. 7 집어넣으면 그대로 7 더했을 때 112가 만들어질 거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A16은 당연히 존재치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공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차가 결정되면 이제 여기 있는 식이 조금 깨끗해진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에 K-1 곱하기 6이 될 거고, 자, 제곱한 값이 얘가 A 플러스 6이 될 거고, 다시 얘가 지금 A 플러스 3K-2 곱하기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그러면 문자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에 대한 2차식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A제곱 생기고, 곱해서 2배 하면 12A에 K-1이고, 플러스 제곱하면서 36에 K-1의 제곱 생길 거고, 그게, 자, 이렇게 전개하면서 A제곱 생길 거고, 자, A의 개수 그대로 계산하면 6이랑 그대로 A 곱하기 1이니까 아유 몰라 그냥 적자. A로 묶어내면 여기서 그러면 6 플러스에 자, A 곱하기 요거 들어갈 거니까 분배하면서 18K-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너네 둘이 곱한 거니까 자, 36에 3K-2가 된다. 이런 관계로서. 그래서 2차항 날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시계 조건들을 좀 정리해볼 법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얘도 6이 곱해져 있고 얘도 6이 곱해져 있고 얘도 계산하면 18K 마이너스 6이므로 6이 곱해져 있고 얘도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일일이 다 전개하기 전에 누구를 약분하는 게 맞겠다? 6을 약분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6 약분하게 되면 얘가 이제 계산의 영역이에요. 2에 2에 K-1 더하기 6. K가 녹아내렸다. 자, K-1 더하기 자, 6에 K-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그대로 플러스에 자, 6 묶어내서 날라갔으니까 A에 3K-1. 그 다음에 6 날라가면서 플러스 6에 3K-2. 이것을 만족하는 얼마 이상의 자연수가 존재하냐면 3 이상의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조건입니다. 있고. 고마워요. 그치. 그럼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문자는 몇 개가 남았습니까? 2개 남았죠. A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K. 뭐 K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문자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A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할까? K에 대한 몇 차고요? 2차고요. A에 대한 몇 차죠? 1차. 그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편할까?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죠. 수학은 원래 차수가 낮은 식을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너네 1차 방정식 좋아하니? 2차 방정식 좋아하니? 1차 방정식, 그치.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이 1차항의 개수들을 한쪽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2AK 생기고 여기 3AK 생기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쵸? 그럼 A로 묶게 되면 3K-1에서 자, 2배 하면서 빼기, 자, 2배 하면서 뺄 거니까 2K 플러스 2가 계산될 거고.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A의 개수는 K 플러스 1이 되고요. 는 넘어가서 전개되겠다. 그쵸? 자, 요거 넘어가면서 누가 묶일 거냐면 6으로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이제 K제곱. 자, 마이너스 2K 생기는데 3K 빠질 거라서 마이너스 5K가 되고. 자, 플러스 1 생기는데, 자, 플러스 2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3이 되면서 이런 관계까지 마무리. 자, 결론입니다. 그럼 A라는 숫자는 K 더하기 1분의 6의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꼴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치. 얘가
여기서 어떤 A와 K 사이의 관계를 하나 더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얘들이 자연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매우 제한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럼 공차 D가 지금 6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A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얼마까지다? 6까지다 라는 생각인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A는 1부터 6까지의 지금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요. 분명히 K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분자랑 분모랑 이렇게 뭐 돼야 될까? 약분되는 구조여야 되겠다. 그치? 그런 걸 잘 보려면 문자식을 지금 이렇게 약분되는 구조인 거 K 값들 내가 3부터 다 넣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 그냥 보일 때 했던 식을 관찰하는 스킬들이, 도구들이 잘 정리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구도라면 나눗셈을 할 수가 있다는 거라서 원래 분수 표현이 나눗셈인 거죠. 그럼 얘를 못과 나머지로 분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K 플러스 1분의 36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어떤 계산의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K 플러스 1이 누구의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게 보여요. 36의 약수여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에 K만 딱 달려 있어도 조건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돼. 분자가 상수일 때 우리가 이런 자연수 조건의 해석들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셈 해야 된다는 생각? 나눗셈 해야 된다는 생각. 원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눗셈을 해서 못과 나머지를 분리한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이거 나눗셈 해볼까요? 뭐 직접 나눗셈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 써도 되지 않을까? 1, 마이너스 5, 3. 자, 마이너스 1 재누면서 1. 조립제법 까먹은 거 아니지? 그치. 그럼 몫은 뭐 빼기 뭐가 될 거고? 그치. K-6이 5. 나머지가 9가 되니까 이 식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A라는 것은 일단 6배는 한 번에 쭉 묶어낼 수 있을 거고 그대로 요 있는 요 2차식이 너 곱하기 너니까 약분되면서 K-6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나머지 9 이런 상태로 가능하지요. 6배 하겠습니다. 6에 K-6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6, 9, 54. 그럼 여기 K 플러스 1로 가능한 값은 누구의 약수들이어야 된다? 54의 약수들이어야 한다. 그런 K 값들 넣으면서 대응되는 A 값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1부터 6 사이에 존재할 수 있도록 A 값을 정하자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K가 어차피 3 이상 숫자 들어갈 거니까 얘는 뭐 이상의 54의 약수 중에서도 얼마 이상의 수가 돼야 되냐면 4 이상의 수가 돼야 되거든? 한번 찾아볼까? 얼마부터 해야 될까? 일단 54의 약수 1, 2는 안 되겠죠? 3 안 될 거고 4 돼야 안 돼요. 4 없잖아.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에 3승이니까 그 다음에 될 법한 거는 6, 그 다음 거는 9 이런 크기 순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겠다. 그쵸? 그럼 얘가 지금 6이 되려면 K의 첫 번째로 5부터 넣어봐야 되겠네. 5 집어넣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거기에다가 5 집어넣으면 6, 9, 54니까 플러스 9 하면서 딱 얼마? 3. 이거 공차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무조건 답이지 뭐. 9일 때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해봤자 답 안 나올 거거든. 그래서 검사할 시간 있으면 9 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K가 5로 정해지면서 초항과 공차가 모조리 결정되는 주열의 조건 구도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해석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조건들 봤을 때 부정방정식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문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한 땀 한 땀 대입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식에 변형되는 조건들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어쨌든 초항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초항의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수열의 항에 정보가 있으니 자, 이 주어진 항의 정보로부터 새로운 항의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까지 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76번 요까지 해서 필요한 거 짧게 체크를 하시고 자, 이게 정리되면 같이 77번도 보겠습니다.
지워되나요? 자, 77번부터 볼게요. 부터가 아니라 77번도 볼게요. 분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자, 그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그때 sk랑 sl이 서로 같다를 만족시키는 m 이하의 두 자연수 k와 l의 모든 순서상 k, l의 개수를 fm이라고 함수화했을 때 m이 1인 것부터 자 20인 것까지에 대한 자 이 함수값의 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뭐 k와 l에 대한 부등호 조건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없는 상태니까 뭐 자리 바꾸는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부터 해보죠. SM이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에 대한 얘기다. 예를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등차 수열의 구조를 이해한다 치면 지금 SM이라는 것은 어쨌건 간에 A1부터 AM까지의 합인 거니까 얘는 2분의 m의 한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의 합이 얼마다라는 생각일까? 0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번째 수는 0이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초항과 끝항의 합이 얼마인 상태? 0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초항과 n번째 항의 합이 0인 구도로 나왔으니 A1이랑 이렇게 쭉 가다가 AM이 만들어졌다고 쳤을 때 요항이랑 요항의 가운데 항이 생긴다면 그럼 요항과 요항의 가운데 항이 생길 때는 여기 있는 두 첫 번째와 n번째 번째 수의 평균값이 자연수로 표현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m이 만약에 홀수라면 여기 a에 2분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얼마라는 구도를 잡고 0이라는 구도를 잡고 양쪽에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려니까 일단 m이 홀수일 때 이렇게 잡아준다 치더라도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항과 끝나는 항이 대칭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몇 번째인지 명확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치? 수열의 구도를 봤을 때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얘는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빨리 서면 자, 두 번째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분명히 n에 대한 몇 차식이었고요? 2차식이었고 그치? 자,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구조죠. 그치? 그래서 얘가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나타나는 구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지요? 그 SM이 0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말은 여기 있는 내 2차 함수가 먼저 원점은 반드시 필이 지나잖아. 그리고 얘도 그럼 지금 m,0을 지난다는 거니까 무슨 절편을 제시한다는 느낌일까? x 절편을 제시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오른쪽에 n번째 항이 생긴다. 항의 합이 생긴단 말이고. 그런데 지금 공차 d가 0보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공차 d가 0보다 작으면 여기는 이 라지 a도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라지 a가 몇 분의 d니까 2분의 d인 구도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자, 그때 여기 있는 이 수열의 합 SN이라는 2차 함수의 형태가 이 SM이 0인 n번째 항에서 자, 0인 항, 즉 절편을 정해주고 나면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생기긴 생기겠다. 그쵸? 이 축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값이 같은 게 몇 번이나 생기는지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그때 지금 이 K와 L에 대해서 K랑 L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거기 문제에 보면 전혀 정해진 게 없다. 그치? 그럼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하라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지금 5가 되게 되면 그렇잖아. K가 1이고 L이 5인 것도 되지만 반대로 K가 5고 L이 뭐인 것도 1인 것도 서로 다른 순서상으로 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 세트에 몇 개씩 세야 된다? 2개씩 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 그럼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잘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한 순서상 개수를 fm이라고 그랬으니 이 함수값의 변수는 지금 m에 대응되는 값이고 이 변수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 20까지 변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지요? 그럼 m이 1인 것부터 변하면 여기 절편이 얼마인 것부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에서 몇십인 것까지? 20인 것까지 다 세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쌤이 일부분만 보여줄게요. m 값이 만약에 1이면 여기가 1이야. 그럼 대칭축이 몇 분의 몇에 있어요? 2분의 1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만. 근데 저기 있는 K와 L이 얼마 이하의 두 자연수냐면 m 이하의 두 자연수네. 그치? 근데 어차피 m 이하에서만 생기지 않니? 그치? 그 이후로는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 이하에서만 생기니까 m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요 안에서만 이제 찾는다는 건 어차피 같은 구도고, 그럼 m이 1일 때는 여기 같은 자연수의 번째 수항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f1은 0이 되겠다. 그쵸? 그럼 n 값이 만약에 2가 된다 치면요. m이 2가 되면 대칭축은 1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0이랑 2랑 똑같은데 0은 자연수가 맞으니까 안 되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m이 2일 때는 뭐 S0랑 S1, S2 같다라고 둘 수 있긴 하지만 자, 자연수 아니니까 버려야 되고, 그럼 여기 지금 대칭축이 자연수면 1이랑 1일 때도 어떨 수 있지? 같을 수도 있지. K와 지금 L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표현이 존재합니까? 문제에서 봤을 때? 없죠. 같아도 된다. 그럼 요때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1,1이 되니까 순서상 하나 생기기 때문에 F2는 1이라고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럼 M이 3이면 여기가 3이 됐어요. 대칭축은 몇 분의 몇이 되고요? 2분의 3이 되고요. 그럼 몇 번째랑 몇 번째 합이 똑같을까요? 첫 번째랑 대칭성 있게 두 번째 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M이 3일 때는 1,2도 생기지만 몇 콤마 몇도 생길 거라서, 그렇죠. 2,1도 생길 거라서 이때 F3은 그러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규칙성 찾아서 쭉 나열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몇 시까지 하시라? 20까지 하시라. 빨리 해보세요. 내가 해줘봤자 어차피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네, 같은 거 되는 거니까. 와, 여기 축에서만 주의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양쪽에 대칭성 있는 구도를 얘기하니까 아유, 좋은 문제네. 자, F1이 0인 게 아니라 자, 순서상이 같아도 되니까 1,1일 때도 되기 때문에 F1은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대칭축이 1이 되게 되면 그럼 지금 M이 2일 때는 우리가 뭐 순서상 중에서 자, 서로 같은 순서상 1,1도 되고 몇 콤마 몇도 되고 2,2도 되는 거라서 일단 양쪽에 대칭성 있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M이 1일 때는. 그쵸? 여기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 대칭축 위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M 이하 자연수니까 여기 2,2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 이하로 줬나 봐. 그럼 여기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크기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구도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지금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 있는 것은 K와 L이 이렇게 서로 무슨성 있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대칭성 있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K랑 L이 서로 같은 위치에 그려지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서 누구와 누가 같아지는 것도 있고 K와 L이 같아지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모조리 다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셀 거예요. 우리가 순서상을 그러면 하나씩 다 적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두 개의 구도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어딘가에 자연수 m이 존재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같은 거 순서상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는 결국 최종적으로 1,1부터 무조건 몇 콤마 몇 가지 다 되냐면 n,1까지 무조건 다 될 거야. 다. 자연수인 건 다 되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몇 개를 반드시 만들어요? m개를 반드시 만들겠죠. 그럼 이 K와 L이 첫 번째 구도에서는 K와 L이 서로 어떤 것만 세면 된다? 다른 것만 세면 된다는 거야. 다른 것만 세면서 더해서 여기 대칭 추계값이 만들어지는 것들.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K와 L이 다른 구도에서 자, m 값이 예를 들어 뭐 7이라고 둔다 치면 그럼 두 개 더해서 7 되는 거 찾는 거니까 1 더하기 6도 될 거고 또 2 더하기 5도 될 거고 3 더하기 뭐도 될 건데 4도 될 건데 이렇게 찾은 다음에 몇 배 하면 될까요? 2배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걸로 쭉 가셔야겠네.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기에 있는 것도 여기서 밑에서 일반화해서 구했으니까. 자, 그대로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에이. 그럼 m이 1일 때는 1,1밖에 없으니까 f1은 1이고요. 자, m이 2일 때도 일단은 1,1이랑 그쵸? 여기서 해당되는 거 몇 개? 2개 생길 거고 그럼 f2는 2 플러스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순서상 대칭성 있는 거 보는 건데 합이 2가 돼야 돼요. 근데 합이 2가 되는 순서상 중에 합 중에 서로 다른 숫자가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합이 m 되는 거 찾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딴 개 더해서 2. 그럼 f3은요? m이 3일 때니까 일단 뭐 더하기? 3 더하기. 그럼 합이 3 되는 거는 1 더하기 2 있으니까 곱하기 몇 배에서? 2배에서 2 더해질 거고 그럼 F4는요? 뭐 더하기? 4 더하기. 그치? 그럼 4일 때는 1, 3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하기 2 될 거고 그럼 요 앞에 거는 무조건 M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이다. 그쵸? 그럼 요 앞에 거는 F20까지 가면 1에서 몇 시까지의 합은 반드시 생깁니까? 20까지의 합이 생기고 그럼 뒤에 거만 따로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첫 번째는 플러스 0 플러스 0이었고 두 번째는 플러스 2 플러스 2였고 그 다음 거는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두 개씩 추가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F5는 5 더하기 띠리링 합이 5 되는 거 1, 4랑 2, 3이 있으니까 몇 배 될 거라서? 2배 될 거라서 그럼 2 곱하기 2개의 순서상 해서 4. 그러면 6일 때도 6 더하기 합이 6인 거니까 1, 5랑 2, 4밖에 없다. 그치? 3, 3은 안 될 거고 또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1에서 20까지의 합은 얼마입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나만 풀 거야? 210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빵빵 2, 2는 이렇게 간다 치면 2로 묶어내면 0 무시하고 1 더하기 1 몇 번이니까? 2번이에요. 2도 2번이에요. 그럼 2번 묶일 거니까 또 뭐에다가? 4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합이 생길까요? 알겠어, 미안해. 2로 묶어낼게요.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 생길 거고 2 더하기 2 생길 거고 몇 더하기 몇 가지 생길까요? 처음 두 개는 0 더하기 0 그 다음 두 개는 2 더하기 2 그 다음 두 개는 4 더하기 3 자, 마지막은 뭐 더하기 뭐가 될까요? 10 더하기 10이 되려면 여기 지금 얘가 10덩어리잖아. 근데 첫 덩어리에서 0에서 시작해. 그치, 9 더하기 9겠지. 나만 풀고 있었구나.
그 2배 될 거라서 2 묶어내면 그래서 얘가 4배에 1부터 9까지의 합이 되며 얘는 4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에서 롤롤롤롤롤롤롤 180개. 그래서 180개랑 210개 더해서 390개 나오는 게 맞네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렵기보다는 함정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생각에 답지는 아예 M이 홀수인 거 짝수인 거를 나눠서 풀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굳이 하라고요? 좋겠군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는 거는 여기 축의 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일반화한 것 같아요. 근데 쌤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눈에 보였어. 1부터 n까지 그냥 다 되겠네. 이거 2가지 케이스에서 그럼 이제 대칭성 있는 것만 따로 세면 되겠네. 이렇게 컷. 너무 좋은 문제고요. 자, 그대로 78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좋아. 뭐하고?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창문이 없어. 그치. 조금 열어줄까? 요 정도 열어줘도 보이지? 네. 맞아. 저번에 못 때릴 때 창밖에 보고 누가 창밖으로?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 틀렸어? 가끔 너무 힘들 때 밖으로 쓱 쳐다보고 아니 근데 뭔가 정화되는 게 이렇게 점은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 저는 않고. 진짜 원래 이렇게 기대면 등이 안 가리는 교실만 쓰다가 중학교 그치. 때 쓴 적이 저 중2 때부터 쭉 저기 없네. 그 이강희실. 큰 강의시 계속 썼구나. 네. 그래서 적응이 안 되지, 그치? 좋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멀리 있으면. 이거 썸네일로 나오나? 볼게요. 안 돼. 자, 78번에 A2-4고요. 등차는 0이 아닌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러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 BN이라는 게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래요. 자, 첫 번째 생각. 등차 더하기 등차도 무슨 차다? 등차다. 그쵸? 그럼 여기는 AN의 공차가 만약에 D였다면 AN 플러스 1의 공차도 뭘까요? D일 거니까 그럼 D 더하기 D에서 BN의 공차는 당연히 몇 D일까? 2D일 거야. 그치? 그럼 AN이 DC 껑충껑충 뛰면 BN은 2N, 2D씩 그치 껑충껑충 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열을 가지고 두 개의 집합 라지 A랑 B를 만들었는데 라지 A는 자 수열 AN에 대해서 5개의 항을 모아놨고요. 라지 B는 B1부터 5개의 항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자, 몇 개 되라 그랬냐면 3개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이래요. 그러면 이 교집합의 원소가 3개 되도록 하는 수열 AN은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네. 그럼 겹치는 원소가 3개라는 말은 뭔가 같은 숫자가 3개가 생긴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근데 B에는 전부 다 AN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얘기부터 해보자. 그럼 겹치는 숫자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이 5개의 수의 크기 분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을 봐봐.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A1, A2, A3, A4, A5일 거잖아. 그치? 그럼 B1은 이렇게 2개 더한 게 뭐다? B1이다. 이렇게 2개 더한 게 뭐다? B2. 이렇게 2개 더하면 B3. 이렇게 2개 더하면 B4. 그럼 이렇게 없지만 더하면 B5가 생길 거거든. 그러면 집합 A의 모양이 이런 구도라면 집합 B의 모양은 3, 5, 이제 몇씩 늘리면 되죠? 2씩 늘리면 되죠. 얘는 공차이니까 얘는 공차 1일 거거든. 그 다음에 그럼 7, 9, 11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때 겹치는 원수는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2개밖에 안 되면 돼, 안 돼? 안 돼. 3개 겹쳐야 되거든. 그럼 3개가 겹치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일단은 잘 봐봐. 여기서 겹치는 원소는 분명히 띄엄띄엄이 있어야 돼요. 띄엄띄엄 몇 개? 3개.
얘의 공차들은 다 D야. 얘의 공차들은 다 몇 D예요? 2D예요. 그럼 띄엄띄엄 겹치게 3개가 겹치려면 어쨌든 얘는 크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3개가 가장 작은 숫자라 그러면 이 3개의 숫자가 겹치려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겹칠 수 있을까? 절대 없어. 2D씩 띄어야 되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 그치? 이런 구도로 겹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는 지금 주어진 수열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일 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공차가 음수면 크기가 뒤집어지면 이 뒤에 거 3개랑 반대로 3개가 뭐 하기 시작할까? 겹치는 구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AN을 크기 순으로 분류하면서 겹치는 항들을 찾는다는 게 먼저 이 문제의 맥락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A1이랑 A2랑 A3랑 A4랑 A5랑 이렇게 대소 관계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는 공차 D가 0보다 큰 형태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B1이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2가 A2 더하기 A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3가 A3, A4, A4, A5, 마지막으로 A5, A6 이렇게 되겠네. 나 잘 적었니? 크기 순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집합 A랑 집합 B가 겹치는 숫자가 3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3개가 겹쳐야 되면 자명한 사실이고, 그 3개가 그러면 이렇게 3개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개 겹칠 수도 있을까? 3개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겹치는 구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위해는 경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얼마라는 게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이 조금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 다 찾아야 되니? 해보자. 이렇게 3개가 겹친다면 작은 거랑 작은 거 대응돼야 되죠. 그럼 이때는 A1이랑 어쨌든 A1 플러스 2부터 같기 시작해야 돼요. 이럴 때 A2는 얼마가 되지? 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건의 모순이죠. 왜냐면 우리 A2는 무슨 4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 탈락. 이런 구도로. 자, 그럼 이렇게 3개가 이제 겹치는 숫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A1이랑 다시 A2 플러스 A3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어진 항으로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을 정리를 하기로 했었다. 그치? 그럼 여기 A2가 마이너스 4거든요. A3는 그럼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하나 더한 값이죠. 그럼 여기 A1은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하나 뺀 값인 거죠. 이렇게 같아야 돼요. 정리를 해볼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D가 되고요. 마이너스 합치가 없어지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D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면 되네. 그럼 D가 2가 되면 공차가 양수인 구도가 생기는 게 맞는 조건이니 이렇게 3개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겹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검증하러 갑시다. 그럼 A2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4인 구도에서 자, D가 2로 들어갔다면 여기 A1은 마이너스 6이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 2개씩 더하면 얘는 무슨 10이고요?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 거는 자, 다시 공차가 이제 얘가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 4다, 그죠? 그럼 여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 자, 그대로 4씩 늘리면서 마이너스 2, 2, 6 이렇게 되는데 겹치는 거 3개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 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거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재밌네. 좋아. 그러면 A에 모든 수의 AN에 대해서 A20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20은요? 주어진 항으로부터 출발. A2 마이너스 4로부터 몇 D가 더해지면 되나요? 18D. 그치? 자, D에 그럼 2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6이라서 첫 번째 32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3개 겹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3개 겹치는 거는 A1이 A3 더하기 A4가 돼요. 이것도 당연히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로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또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D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DDDDD DD 마이너스 4D
아, DD 마이너스 4. D는 얼마? 1. 이제 이것도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들어요? A20이 얼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또 18D니까. 18에서 몇? 14. 쌤, 근데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이미 너무 커요. 46이에요. 그쵸? 그럼 공차가 무슨 수인 것도 이제 해봐야 된다? 음수인 것도 해봐야 된다. 바로 함부로 정하지 마시고. 수학 기분 나쁨. 자, 그럼 공차 D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이 수열의 항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B도 표현하면 A1, A2 더한 게 이렇게, A2, A3 더한 게 이렇게, 3, 4, 4, 5, 5, 6. 그럼 어쨌든 근데 겹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크기 순으로 봤을 때 뭐 제일 큰 수부터 이렇게 3개 겹친다 치면 제일 큰 거랑 겹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매칭돼야 되죠? 이런 조건 해석이 어떻습니까? 같죠? 대소관계는 뒤집어졌지만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조건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3개 겹친다고 해도요. 얘가 제일 어떤 거? 큰 거. 그럼 얘가 제일 어떤 거? 큰 거. 그럼 이거 두 개 어쨌든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 풀면 어차피 D는 얼마가 나올 거예요?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공차가 음수인 거는 생길 리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할 필요 없다는 게 판정이 되면서 그대로 공차가 양수인 것만 다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78번에서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수열의 구도가 잘 안 보이면 그냥 적당한 그냥 수열 잡아놓고 나서 이런 느낌이네? 느낌부터 가져가시면 돼요. 뚱땅 뚱땅. 왜? 아, 정리 다 됐어? 지하도 돼?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갈까요? 녹화되고 있지? 자, 79번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 우리 아까 뽑기하고 너무 많이 놀았다. 고3이 무슨 뽑기니? 그냥 공부나 시킬걸. 네. 인생을 뽑기에 허비해버렸어. 도박에 너네 인생을, 시간을. 그럼 고3 하면 자, 79번 보겠습니다. 초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절대값 S3랑 절대값 S6랑 같다라는 조건 나와 있고, 얘가 또다시 절대값 S11에다가 빼기 3을 한 값이랑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의 이제 초항들의 합을 다 찾아보래요. 찾으러 가보자. 자, 우리 SN이 2차식인 거 알긴 아는데 절대값 씌워놨고 SN에 대해서 지금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제 SN이 2차식인 걸 쓰기가 힘들면 먼저 절대값에 대한 해석부터 해봅시다. 절대값 S3랑 절대값 S6가 같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구도로 해석되는 거 아닐까? 첫 번째는 둘의 크기가 그냥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겠다. 그쵸? 자, 이런 느낌이라면 먼저 S3와 S6이 같다는 조건을 해서 수열 해석부터 해보죠. S3과 S6이 같다면 뭐야?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이렇게 넘겨서 빼버린다 쳤을 때 S6-S3가 지금 0 된다는 조건이 되는데,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이면 뭐뭐뭐 남죠? 그치, 4, 5, 6이 남겠네. 그런데 이렇게 세 개 더해서 0인데
A4랑 A6 더하면 2A5잖아요. 결국 얘는 3A5가 0이라는 조건이라서 다섯 번째 항이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첫 번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저 첫 번째 구도에서 수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다섯 번째 항 0이고 그럼 첫 번째 항은 공차가 지금 5개, 4개가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몇 D? 4D로 표현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럼 D가 0보다 어떻다라는 생각입니까?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양수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여기서 대칭성 있게 또 플러스 4D가 되는 건 4칸 더가서니까 A9이 뭐가 될까요? 4D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 공차 D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식을 만들 때 이제 요 세 번째 등호 관계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S11의 부호가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S9까지가 0입니다. 그럼 S11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5D, 여기가 6D가 될 거니까 6까지 더한 S11은 11D가 된다. 빨리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11D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S11은 자 이대로 절대값 11D가 되면서 마이너스 11D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11D가 음수기 때문에 컷! 그게 S3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그럼 S3의 절대값은요? 여기서 1, 2, 3 더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이렇게 갈 거라서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마이너스 9D의 절대값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9D는 현재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9D로 표현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지금 절대값 S3인 이 마이너스 9D라는 식이 여기 있는 절대값 S11인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인 구도가 되고 넘어가면 2D가 마이너스 3이므로 자 D값이 음수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설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죠. D가 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달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수열의 A1의 총합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A1은 여기서 D가 음수일 때 초항이 마이너스 4D가 되므로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후훗 약분하면서 플러스 얼마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그래서 초항이 양수인 걸로 잘 잡힌 구도가 생겼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둘의 이제 부호가 다를 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때는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예요. 몇 A 몇이죠? 3A2. 오, 마이너로 숑. 자, S6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 없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곱하기 A1 더하기 A6.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질 거라서 얘는 A2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모든 항들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공차와 초항 사이의 관계성이 밝혀지긴 하겠다. 그쵸?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D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가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2A 넘어가게 되면 3A가 될 거고 그대로 D 넘어오면 마이너스 6D가 되면서 그쵸? A가 마이너스 몇 D라는 2D라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A1이 마이너스 2D가 된 거고 그럼 A2는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A3가 0, A4가 D, A5가 2D 이렇게 대칭성 있게 항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서는 또 초항이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D는 무슨 수가 되는 거다? 음수가 되는 거다. 그럼 이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요? 똑같겠죠. 케이스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겠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에서 해석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나머지 계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등호랑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뻘소리 하지 말고 바로바로 시작할게요. 알겠지?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희 숙제는